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강의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마지막으로 해양저 확장설을 공부를 했었고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떠한 이제 이론이 나오게 되었냐?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구조론은 용어를 보게 되면 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속력이 다르겠죠. 다른 속력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제 판의 경계,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는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현재는 이제 판 구조론이 많이 이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개 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판이 무엇이냐? 판의 이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그림을 보게 되면 암석권이 존재를 하죠. 자, 암석권. 자, 암석권은 두께가 약 100km에 해당하는 암석 부분으로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을 때는 지구 내부를 지각, 멘틀, 그다음에 이제 핵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요. 판 구조론을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게 암석권 해가지고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 이게 상부 있죠?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해서 암석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암석권의 두께도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해양 지각 쪽은 이제 좀 얇고 그다음에 대륙 지각 쪽은 좀 두꺼운데 대략적으로 100km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석권 위에 이제 아래쪽에 뭐가 존재하게 되냐? 연약권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연약권은 약 100에서 400km까지 분포를 하게 되고 부분 용융되어 대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용융은 이제 이 암석학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액체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융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용융되어서 대류가 발생하게 된다. 즉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판 구조를 계속 나오는 판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각각의 요 암석권들의 조각인데, 요 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판을 되게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요 판의 구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학자들끼리도 아직도 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암석권들을 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암석권의 조각을 갖다 판하고 뭐 지구 전체 표면을 보게 되면 뭐 약 20여 개 정도, 20개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판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대륙판과 해양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보게 되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밀도는 우리 과거에도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요걸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날 텐데 판도 마찬가지로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다. 자, 그러면 먼저 판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옆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자, 지진이 발생한 위치, 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진원 깊이에 따라서 지진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발 지진은 뭐 책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천발 지진은 0에서 70,
중발은 70에서 300, 신발은 300 이상인데 그냥 어느 게 더 진원 깊이가 깊으냐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천발이 가장 그 지표에 가까운 데서, 다음에 신발이 가장 지표에서 먼 데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여기 천발 지진하고 다음에 신발 지진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진원 깊이가 깊냐? 신발 지진이 더 깊은 것이다. 뭐가 더 지표에 가깝냐? 천발 지진이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다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태 그 이전 교육과정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인데요. 발산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로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 지진. 다음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다음에 해령과 열곡이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뭐 해령 이야기 계속 했었죠, 그렇죠? 자, 여기 대륙과 대륙의 발산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그마가 올라오는, 즉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해안과 해양에서 보게 되면 바다 밑에 있는 요 해령 있죠, 해령에서 해령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새로운 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가? 멘틀이 어떻게 해서 상승을 해서, 멘틀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양판이 계속 만들어져서 어디를 기준으로? 요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지고 있다. 그 다음 여기 천발 지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그래서 해령에서 앞에서 해양적 확정설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 다음에 해저의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예로는 발산 경계는 어디에 있게 되냐? 대서양 중앙 해령과 동태평양 해령. 뭐 이게 담진 않았지만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지역도 발산형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가 있게 되는데요. 이 수렴형 경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다. 수렴, 뭐 수학에서 많이 쓰이죠, 그렇죠? 뭐 극한 이야기할 때였나, 뭐 발산과 수렴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판과 판이 수렴 모이는 곳이에요.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인데, 이 가까워지는 판들의 종류에 따라서 총 3가지의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판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볼게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경우죠. 자, 수렴형 경계, 대륙과 대륙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대륙판의 밀도가 작아서 연약권 아래로 섭입되지 못한다. 안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지 잘 못하고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이게 습곡산맥 보이죠, 그렇죠? 습곡산맥이 발달을 하게 되고 천발에서 중발 지진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신발 지진은 잘 일어나진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산맥 있죠, 인도 위에. 우리 앞에서 대륙 이동했을 때 인도도 이동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인도가 아시아판, 인도가 이제 아시아판과 부딪혀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습곡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 된 겁니다. 다음에 수렴형 경계가 있게 되는데요. 두 번째 수렴형 경계는 대륙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자,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이 된다 되어 있죠. 밀도가 누가 더 크게 되냐?
해양판이 더 크죠. 그러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이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해양판 보이시죠? 대륙판 보이시죠? 근데 밀도는 누가 더 크냐? 요 해양판이 크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지진이 이제 천발에서부터 신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보게 되면요, 요 해구와 가까운 곳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겠지만, 해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신발 지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수렴형 경계에서 이 해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진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무슨 지진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지형을 보게 되면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콕산맥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예로는 어디가 있냐? 이제 페루랑 칠레, 뭐 아시겠지만 칠레 같은 경우는 지진 자주 일어나죠, 그렇죠? 거기가 어디가 어떻게 되냐?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잘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수렴형 경계 중에 세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인데요. 해양판은 상대적으로 이 대륙판에 비해서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큰 해양판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섭입. 여기서도 이제 밀도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저기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밀도는 누가 더 큰 거냐? 자, 여기 오른쪽 판이 더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지진이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때는 이제 해구와 호상열도, 해구는 여기 이제 바다 깊은 데가 되겠죠, 그렇죠? 말려 들어간 곳, 화산활동인데, 호상열도가 있게 되는데, 호상열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열도 섬이에요. 섬인데 어떻게 발달하게 되냐? 요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걸 호상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어디가 있냐?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죠. 마리아나 해구. 이 해구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처럼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발산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과거 수능이나 이런 데서 꼭 나오던 부분이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판의 경계, 세 번째 경계인 보존형 경계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수렴형 경계는 새로운 과거에 있었던 판들이 사라지고인데, 말 그대로 여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판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데, 경계라고 나눴으니까 판과 판의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경계냐면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로, 여기서는 지진이 주로 천발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표적으로 어떤 단층이 만들어지냐? 변환 단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 그림이 조금 희미하긴 한데, 자, 여기 해령 보이시나요? 해령. 자, 해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령이 있어요. 그러면 해령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판 이동을 하겠지. 그러다 보면 요 사이, 해령과 해령 사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가는데, 아래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다르죠. 요 둘은 서로 다른 판이라는 거죠. 이 사이가 뭐가 되는 거냐?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뭐 영화로도 있었고, 북아메리카 미국 서부죠. 캘리포니아 쪽. 캘리포니아 쪽에 산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수능이나 이런 데 출제 빈도에서는 아무래도 발산 수료명이 좀 많긴 하지만 높긴 하지만 그래도 보존형 경계도 꼭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아까 수렴형 경계에서 물어봤었죠. 수렴형 경계에서 해구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판 내부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지진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음에 발산형 경계에서 우리 보다 보면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주로 많이 일어났는데,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탐구를 해보고 그 탐구한 내용을 리로스쿨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